안녕하세요. 정도환 격투기 TV 시청자 여러분, DKU 유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도한격투기TV의 정도한입니다. 제가 TKU 유대경님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유대경님은 독일 세미나로 인해서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요. 제가 요청한 인터뷰 내용에 영상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TKU 유대경님의 영상을 보고 실전성이 없다, 무술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 유대경님의 도전과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게 되어 우선 제가 유대경님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유대경님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과 여러 질문들을 종합해서 인터뷰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유대경님 하면 빨간색 잠바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왜 하필 빨간색을 고수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답변은 보통 무술이라고 하면 흰색, 검정색 등 무채색이나 파란색처럼 정적인 색깔을 고집합니다. 이러한 고전적인 무술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움직임을 찾아서 창조하고 자신만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붉은색 옷을 선호하여 입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도환 님이 인터뷰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해드리면 좋은데, 독일 세미나를 제가 가요. 이제 독일 세미나도 가고 지금 이제 훈련도 있고 또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만나 뵙지 못하고 인터뷰를 대신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도환 님께 좀 죄송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 뵙고 정식으로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랬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무술을 수련한 계기와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뇌 쪽이죠. 이쪽 뇌 가까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위험한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어차피 수술을 하고 약을 먹을 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운동하고 명상을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좋다.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이제 명상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기로 지금까지 조금씩 하다가 여기까지 2년이 돼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평생 실전 경기를 치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전 경기를 하려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외국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무술하는 사람들의 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봤어요. 세계 시장 자체가 증명을 하고 어떤 거를 표현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도태되는 상황으로 되는 거를 좀 봐서, 지금 여기서 증명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하는 무술 또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지만 도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무조건 이런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선수는 따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지금 DKU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라 약간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시장도 그렇고 세상의 흐름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제자분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이번에 시샤오동하고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시샤오동하고 몸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뭐 경력 차이도 많이 나고 몸무게 차이도 많이 나고, 저는 이제 올해 43이기 때문에 사실 43살에 데뷔를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제가 갖고 있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치나 이런 부분들을 복싱에 녹여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상대가 시샤오동으로 정해졌는데, 시샤오동과 싸우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시샤오도 같은 경우에는 무술가들을 평가하고 본인이 가짜 무술가를 검증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샤오동하고 저하고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시샤오동이 저한테 가짜 무술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다만 제가 하는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시샤오동이 봤을 때 저게 실전에서는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빠르고 파워는 있지만 실전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경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첫 경기로 시샤오동이랑 같이 하면 이모회우라는 거죠. 트래시 토크나 이런 거 없이 저도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고, 시샤오동도 무술가들을 평가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시샤오동하고 일단 첫 경기를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시샤오동과 복싱룰로 대결하는데, 유대경님이 익힌 무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복싱룰로 대결하나요? 복싱보다는 MMA로 대결하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하지 않은가요? 그라운드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라운드 기술을 특히 수련한 것도 없고 몸을 이완시키고 명상도 하고 하지만 신체적 나이가 약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MA는 킥도 쓰고 펀치도 쓰고 고르기도 하고 누워서도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용법이나 이치를
그 MMA에 녹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짧은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손으로만 하는 복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복싱도 했고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킥도 쓰고 주짓수도 쓰고 뭐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이나 스피드를 증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복싱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복싱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시샤오동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괜찮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체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리 체급으로 제가 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싱으로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시샤오동과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극복할 전략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시샤오동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힘이 저보다 훨씬 더 강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 대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역이용해서 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략을 짠다고 다 상황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시샤오동의 무게를 역이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대경님이 패배하면 아주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물론 저도 나이도 있고 첫 데뷔이고 공기를 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겼을 때는 걱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넣을 수 있겠지만 제가 졌을 경우에는 그거 외에 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겠죠.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시장 자체가 교류나 아니면은 이런 무술과 무술끼리 서로 합하고 아니면 서로 뭐 공유하고 이런 시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으로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PPV라는 것이 그쪽 회사한테도 좋고 선수한테도 좋고 굉장히 좋은 식이거든요. 사실 한국에는 많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해보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국 무술하는 분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갔을 때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번 경기로 이기건 지던 이번 경기를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최대 5경기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한국 무술 시장, 그다음 한국 격투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외국을 나가면은 K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K-팝도 있고 음식도 있고 춤, 코스메틱,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문화와 어떤 이런 에너지들이 전 세계로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K 마샬아츠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 무술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도 세계적으로 겉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시작으로 한국 무술, 한국 격투기 시장이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시샤오동이 만약 중국에서 출국 금지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샤오동이 비자 문제가 사실 걸려 있어요. 원래는 비자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제 시샤오동이 비자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채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는 그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한중수교 지금 30년인가 35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체부나 아니면 관광공사를 통해서 저희 이제 스폰서의 포에니를 통해서 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문문을 중국에다가 보낼 거고 그거를 보내면은 아마 시쇼이동이 한국으로 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10월 이후에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0월 달까지도 시샤오동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선수가 외국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MMA 선수이고요. 백업을 해놓고 있는 선수가 2명이 있어요. 둘 다 MMA 선수고 그거는 UFC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도 MMA 선수이고 한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현역인데 만약에 시샤오동이 안 되면 그분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경기를 할 겁니다. 또 체중이 그분들이 또 저보다 또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그래서 시샤오동도 굉장히 힘든 상대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대인데 그래도 저는 12월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5일에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정도한 격투기 TV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 무술이나 한국 격투기 하는 분들끼리 뭔가 힘을 합쳐서 세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좁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분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에너지 또한 이 무술과 격투기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술과 격투기 하는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PPV가 됐던 서로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됐던 아니면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많다 보니까 이 격투기 하는 분들을 팔로워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런 경기가 있다고 하고 외국에서 세미나가 한국의 이런 마셜 아티스트들이 세미나를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 외국 분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도와드리고 저도 같이 상생하고 하면서 한국의 이런 마셜 아트 시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를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이트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한국 분들이 6분을 저희가 이제 같이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됐고, 제가 두 번째 경기 할 때는 한국 분들 10명을 제가 계약을 해서 같이 미국에 가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번 경기가 잘 됐을 경우에 좋은 조건으로 될 거고,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덜 좋은 조건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도한 격투기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국 격투기 아니면 무술 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선수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유대경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경기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